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의 이 해외 직구 금지 규제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라고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SNS 입장 내용 함께 보시죠. 개인 해외 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 재고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다. 지나치게 넓어져서 과도한 규제다.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다라며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부의 이 KC 인증 의무화 직구 규제라고 불리는데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해서 이거 과도하다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구 많이 하십니까? 요즘 직구가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해외 커머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직구로 많이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박성민 전 최고님, 지금 정부의 이 직구 규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한 사흘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고 결국 사실상 철회가 됐는데 젊은 분들이 같은 물건인데 왜 돈 더 주고 국내에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좀 불공평하다라며 그걸 손품 판다라고 하더라고요. 손품을 팔아가면서 굉장히 양질의 물건들을 사고 꼭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직구하려는 것. 이게 정부가 밝힌 규제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막히기도 했다. 뭐 이런 불만이 많았다면서요.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입장 밝힌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16일에 정부가 정확히는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어쨌든 이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타격이 있을 만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정부의 명분은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특정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 중에서 약간 그 신체 위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위험 물질이 검출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책무 하에서 정부는 이제 규제를 걸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 거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있는 것이고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직구가 굉장히 활성화된 저희 같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좀 불합리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초에 직구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아니 이렇게까지 돈이 비싸질 이유가 없는 물건들이 비싸지는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직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팔지 않는 다양한 물건들까지 살 수 있다는 그 메리트를 누리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가 규제를 걸어버리게 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넘어서 온라인 직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판이 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런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정부의 반복되는 정책 실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식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론의 문매를 맞아서 철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니까 다시 이것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일을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은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 스타 장관 출신의 한 전 위원장이 한 달여 만에 공개 입장을 처음으로 냈는데 그게 정부 정책과 규제에 대한 일종의 우려 목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정책, 첫 현안 메시지인데 왜 이 직구 관련된 입장을 냈을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돌직구인데 저희 직구와 저 직구는 다른 직구긴 해요. 첫 현안 메시지, 직구 문제에 돌직구를 날렸다. 이렇게 평가될 수도 있겠는데 자, A,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정쟁 아닌 정책에 관한 입장으로 메시지를 시작하기 적절했다. B, 국민의힘 의원, 심판론에만 갇혀 있었던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정치권, 정쟁 이슈에 목소리 내봐야 득보다 실이다. 국민적 공감 얻을 수 있는 경제 현안을 택했다라는 배경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차관님, 정쟁보다는 현안과 관련된 국민의 어떤 실생활과 관련된 쪽에 목소리를 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결이고 두 번째 특이점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이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다는 거예요. 이거 과도하다. 왜 그런 거 아니야?
전 굉장히 좀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번 총선 패배 이후에 집거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되는 목격담 정치가 시작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리액션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여주던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액션의 상태에 들어갔다. 그만큼 이제 정치인으로서 움직임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걸 연결지어 가지고 다음 전당대회 7월 달로 지금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뜻을 굳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액션에서 이제 액션의 단계로. 예, 그렇죠. 예. 저는 그 얘기에 상당히 좀 공감하고요.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이슈냐? 이 이슈가 국민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슈거든요. 지금 박성민 최고 얘기했지만 젊은이들 지금 직구에 열광하더라고요. 제 딸들도 그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싸대요. 같은 제품이 세금을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쳐오기 때문에 싸기도 하고 또 편리하고 굉장히 좀 친절하답니다.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리 했고 그런데 힘입어서 지금 6조 7천억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 해. 특별히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어떤 특별한 기관들까지 명칭이 거론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군요. 정책에 대한 본인의 입장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덧붙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선택을 보장하는 정부다. 이게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다시 한번 원칙을 확인한 거잖아요. 이 입장을 가지고 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제가 좀 주목한 것은 이 타이밍이에요. 예.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관 태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나경원 이번에 당선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정부가 좀 거칠게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나경원, 한동훈 포함해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당대표 후보군들이거든요. 요걸 봐야 되는군요. 유승민, 빈대 잡겠다고 초과삼관 태우는 격 무식하다. 그렇죠. 나경원, 졸속 시행이다. 한동훈, 과도한 규제다. 예, 부작용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나경원 당선자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 가세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권 주자로 얘기되는 저분들 움직임에 나도 지금 같이 가세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인이 했다면 굉장히 세련된 판단이고 누가 주변에서 조언을 했다면 적절한 조언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흥미롭군요. 재밌는 것은 당 내에서 이 세 분이 내놓은 이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 사이에 당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예. 역시 저분들이 국민들 돌아가는 마음을 아는 것 같다. 서로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누가 적임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돌아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 집중되는 관심보다는 그 관심이 지금 당권 주자, 이른바 이후 세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 하는 징표로서 좀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얘기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의 당권 도전에 나선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명백하게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잘못 지적하고 조금 더 확대하자면은 대통령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차별화를 취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좀 읽어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 정부의 이 직구 일부 규제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흥선대원군이냐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전 위원장이 이른바 돌직구 입장을 낸 겁니다.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왜 직구 문제에 한 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첫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느냐. 앞서 많은 분들이 밝혀주셨던 이유에 플러스 더해져서 아주 작은 하나의 계기로 중앙일보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피규어 수집가로 알려진 한 전 위원장은 글 작성 후 주변에 나도 피규어 같은 걸 가끔 직구한다 라고 알렸다고 한다. 그의 직구 사랑은 검사 재직시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직 검사장은 이 전직 검사장까지 인터뷰하고 나왔어요. 중앙일보가. 나랑 같이 한동훈이 근무할 때 한 전 위원장이 2300년 전 알렉산더 대왕 시대의 고대 그리스 동전을 해외 사이트에서 어렵게 직구했다라고 귀뜸했다. 희귀 동전을 수집해 남몰래 목에 걸고 다니는 취미가 한 전 위원장에는 있었다라고 전했다. 직구를 좋아한다.
저는 사실 저도 직구 좋아하는데 좀 달라요. 저는 직접 뭐 백화점이나 가게 가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직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직구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조금 전에 박 차관님은 세련됐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네네. 저는 이거를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이 KC 인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요. 이렇게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왕 뭐 캐시 인증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KC 인증 받으면 좋긴 좋은데 네. 이 근거가 무슨 법이냐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인데 거기에서 그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같은 그러한 업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든 김진이든 모든 사람이 개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를 하려고 할 때 이 KC 인증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해외 직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피규어든 뭐든 이런 거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나 사보고 싶고 이제 인터넷 막 뒤져보니까 있고 이거는 해외 직구로만 가능한데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같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찾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KC 인증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뭐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런 정부 부처가 아니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거든요. 이게 연구원이니까 뭐 국가기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국가기관도 아니고 민간 그 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연구원의 KC 인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강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해외 직구가 막히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초래되는데 정부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강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더 초래되기 전에 더 강해지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들 잘 막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